남자가 사랑에 빠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큰 제스처나 선언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아주 미세한 떨림처럼 표면 위로 조용히 번지는 진동처럼 나타난다. 그는 예전과 똑같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시선이 달라지고 목소리의 온도가 변하고 침묵이 새로운 의미를 띠기 시작한다. 당신이 말할 때 그의 눈은 잠시 멈춰 머무르고 당신이 숨을 들이쉬는 순간 그의 호흡도 미세하게 조정된다. 그는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채 당신의 리듬에 맞추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종종 오해된다. 많은 여성들은 이 조용한 변화들을 무관심, 거리두기 또는 촌푸서우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이다. 이것은 남성 심리의 가장 깊은 층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취약성의 첫 징후이다. 사랑은 그에게 안정이 아니라 동요를 가져온다. 그리고 동요는 그가 느끼기 시작했다는 증거이다. 칼 융은 의식이 깨어날 때 영혼은 먼저 불안으로 움직인다고 말했다. 남자가 당신에게 끌리기 시작할 때도 똑같다. 그의 행동은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안에는 진실이 있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조용히 시험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감정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를 조심스럽게 관찰한다. 이 변화는 복잡하지 않다. 그러나 절대 단순하지도 않다. 그의 따뜻함과 침묵 사이에 놓인 아주 얇은 선에서 남자는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 당신이 그 선을 읽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의 마음의 움직임을 이해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내부의 진동이다. 그리고 그 진동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는 이미 느끼기 시작했다. 조용히 깊게 조절할 수 없게. 남자가 마음을 열기 시작할 때 그는 의도하지 않은 시험을 건넨다. 그것은 말로 표현되지 않고 행동으로도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당신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하고 때로는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 정도로 모호하다. 그러나 그 모호함 속에 그의 두려움, 그의 희망, 그의 내면의 떨림이 모두 담겨 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시험이다. 그는 일부러 밀어내지 않는다. 그는 게임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당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심스럽게 지켜보며 자신의 감정이 안전한지 가늠하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메시지를 늦게 보내고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고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조용함 속으로 물러난다. 이런 변화는 당신을 테스트하려는 계산된 전략이 아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이 새로운 무게를 느낄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이다. 그는 묻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감정의 파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가? 내 불확실함을 보고도 서두르지 않는 사람인가? 내 침묵을 오해하지 않고 나를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가? 당신을 밀어내는 듯한 순간조차 사실은 그가 당신에게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이다. 사랑에 가까워질수록 그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깊이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 깊이가 너무 낯설고 너무 강렬하기 때문이다. 이 시험은 당신을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칼 융은 말했다. 두려움은 영혼을 지키기 위한 그림자다. 남자의 보이지 않는 시험은 바로 그 그림자이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그 조심스러움 속에서 당신의 반응을 관찰한다. 그 반응이 그에게 방향을 제시해준다. 당신이 불안으로 기울지 않는다면 당신의 침착함은 그에게 하나의 확인이 된다. 이 감정은 위험하지 않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움직여도 된다. 이 시험은 무심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깨어있는 여자는 그 미묘한 진동을 감지한다. 그 진동 속에서 남자의 마음은 서서히 드러난다. 완전히 열리기 전, 완전히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 그는 조용하게 묻는다. 내 마음은 여기 있어도 괜찮을까? 그의 보이지 않는 질문에 응답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의 안정성이다. 당신이 이 단어를 적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문자들의 조합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우는 신호이다. 에센시아, 이 단어는 외부의 행동이나 반응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 당신의 본질, 당신의 중심, 당신의 순수한 자아를 상기시키는 촛불 같은 역할을 한다. 남자가 어떻게 행동하든, 얼마나 모호하게 굴든, 어떤 시험을 거치게 하든
이 단어는 당신에게 한 가지 사실을 속삭인다. 당신은 변하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의 중심에서 시작된다. 많은 여성들은 관계가 시작되면 자신을 잃기 시작한다. 상대의 메시지 속도를 기준으로 기쁨과 불안을 느끼고 그의 태도에 따라 자존감을 조절하며 그의 주의를 잃을까 두려워 자신을 작게 만든다. 그러나 에센시아라는 단어는 그 모든 흔들림 앞에서 당신에게 다시 길을 보여주는 나침반이다. 당신의 중심은 그의 행동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실에 의해 세워진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칼 융은 말했다.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는지 알기 전에는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된다. 이 단어를 쓰는 행위는 남자의 불확실함이나 변화무쌍한 태도가 당신의 감정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식이다. 당신은 그가 보이는 미묘한 신호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신의 내면적 중심성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에센시아는 관계의 방향이 아니라 당신의 방향을 말해준다.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진동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그리고 당신의 가치를 무엇에 기반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이 단어는 사랑의 혼란 속에서도 당신이 자신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조용한 앵커이다. 남자가 당신을 시험할 때 당신은 불안 속에서 헤매기 쉽다. 하지만 에센시아라는 단어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반응은 그의 두려움이 아니라 당신의 진실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진실은 언제나 같은 장소에 있다. 깊고 조용한,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중심. 이 단어를 적는 순간 당신은 그 중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남자가 사랑을 느끼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감정의 급류가 아니다. 그것은 조용한 갈등이다. 마음의 반쪽은 당신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다른 반쪽은 멈추려고 한다. 이 두 힘이 그의 내면에서 충돌하면서 그는 설명할 수 없는 혼란에 휩싸인다. 이 갈등은 남자가 당신을 덜 좋아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느끼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의 몸은 편안해진다. 숨은 조금 더 깊어지고 어깨는 무의식적으로 내려간다. 그러나 그가 그 편안함을 자각하는 순간 겁이 찾아온다. 왜 이 사람 옆에서 이렇게 편하지? 왜 이 감정을 통제할 수 없지? 그의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릴수록 그의 경계심도 함께 올라간다. 남자는 안정감을 느낄 때 더 깊이 빠지고 동시에 더 많이 두려워진다. 이것이 바로 그의 두려움과 욕망의 충돌이다.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 당신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러나 너무 빨리 움직이면 다칠 것 같은 두려움. 그의 이성과 감정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이성은 속삭인다. 천천히 해, 조심해, 마음을 들키지 마. 하지만 감정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이 사람은 특별해, 가까이 있고 싶어. 칼 융은 인간의 마음을 두 세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으로 설명했다. 의식과 무의식, 용기와 두려움, 욕망과 경계심. 남자가 사랑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 두 세계는 충돌하고 그 충돌이 만들어내는 파동이 그의 모든 행동에 스며든다. 메시지를 늦게 보낼 때, 갑자기 말을 아낄 때, 너무 많은 것을 말한 직후 예상치 못한 침묵이 찾아올 때, 그 모든 순간이 바로 그 내부 전쟁의 흔적이다. 그는 당신에게 느끼는 감정이 새롭기 때문에 긴장한다. 새로움은 매혹적이지만 동시에 위험처럼 느껴진다. 마음이 너무 앞서가면 그는 자신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멈추고 다시 다가가고 또 멈춘다. 이 반복은 혼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가 진심으로 느끼고 있다는 가장 강렬한 증거이다. 남자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이 조용한 전쟁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으로 인해 드러난 그의 깊은 감정 때문일 뿐이다. 감정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해서 생겨나는 갈등.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 이 감정을 따라가도 괜찮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이 아니라 그의 용기가 내려야 한다. 사람은 언제나 상대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자신의 상처, 과거, 두려움, 기대를 통해 본다. 그래서 남자의 조용한 변화는 두 가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는 불안의 렌즈이고 다른 하나는 이해의 렌즈이다. 그리고 이 두 렌즈는 같은 행동을 완전히 다른 메시지로 바꾸어 버린다. 불안의 렌즈로 보면 그의 침묵은 거절처럼 보이고
늦어진 답장은 무관심처럼 느껴진다. 그의 짧은 말투는 지루함처럼 보이며 그의 여백은 감정의 후퇴로 읽힌다.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은 이러한 작은 신호들 속에서 거대한 위험을 본다. 눈빛 하나, 표현 하나가 불안을 자극하고 그 불안은 모든 상황을 왜곡한다. 결국 그녀는 그가 멀어지고 있다고 믿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렇게 믿는 순간 관계의 흐름도 흔들리기 시작한다. 반면 이해의 렌즈는 그의 행동을 완전히 다르게 본다. 침묵은 감정의 정리이고 늦어진 답장은 용기를 모으는 시간이며 말수가 줄어드는 순간은 마음의 균형을 잡으려는 몸부림이다. 이해의 렌즈로 보면 그는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를 감당하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것이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세상을 본다. 당신이 불안 속에 있다면 모든 행동이 위협처럼 보일 것이다. 당신이 중심에 서 있다면 같은 행동이 그의 취약함과 인간적인 복잡함으로 보일 것이다. 해석은 관계의 운명을 결정한다. 남자가 느끼는 깊이는 변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흐름이 바뀐다. 불안은 마음을 닫게 만들고 이해는 마음을 여는 공간을 만든다. 같은 행동, 다른 해석, 다른 결과. 이 렌즈의 차이가 두 사람 사이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남자는 여성의 반응에서 자신의 안전을 읽는다. 당신의 해석이 그의 취약성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방식이 바로 그에게 메시지를 준다. 이 사람 옆에서 내 감정은 안전한가? 이 질문의 답은 그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해석이 만들어낸 분위기에서 나온다. 남자가 사랑 앞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다. 화려함도 아니다. 끌림도 아니다. 그가 본능적으로 찾는 것은 단 하나, 정서적 안정이다. 이 안정은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 그의 몸과 마음은 가장 먼저 그것을 감지한다. 그리고 그 안정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혹은 멈추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정서적 안정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힘이다. 당신이 그의 침묵에도 숨을 고르게 유지하고 그의 불확실함에도 자신을 잃지 않으며 그의 변화에도 스스로의 중심에 머물러 있을 때 그는 당신 안에서 어떤 깊은 평온을 본다. 그 평온은 그가 가진 가장 강한 두려움, 내 감정이 상처받을까? 그 두려움을 완화시킨다. 남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상처 그 자체가 아니라 상처를 통해 무너질 자신이다. 그래서 그는 본능적으로 묻는다. 이 사람 곁에서 나는 무너져도 괜찮을까? 그리고 답은 당신의 안정 속에 있다. 칼 융은 내면의 조화가 외부 세계의 조화를 이끈다고 했다. 여자의 안정은 남자에게 단순한 매력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그의 내면 혼란을 잠시 멈추게 하는 공간이자 그가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안전지대가 된다. 감정적으로 안정된 여자는 남자의 방어막을 천천히 낮추게 만들며 그가 두려워하는 깊은 감정도 결국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당신이 평온함을 유지할 때 남자는 자신을 조율할 시간을 얻는다. 당신이 중심을 지킬 때 그는 자신의 감정이 통제 불능의 혼란이 아니라 천천히 정리될 수 있는 여정임을 느낀다. 당신의 안정은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이 관계 안에서 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 당신의 감정은 이곳에서 안전하다. 이 평온함은 상대를 끌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진짜 존재의 힘에서 나온다. 이것이 남자가 가장 진심으로 느끼는 매력이다. 불꽃은 눈길을 끌지만 안정은 마음을 머물게 한다. 남자가 깊이 느끼기 시작할 때 그의 마음은 단순히 설렘으로 차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그 감정의 깊이 때문에 조용한 혼란이 밀려온다. 감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는 더 강하게 자신을 억누르려 하고 그 억눌림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당신에게 보이는 거리감, 침묵, 갑작스러운 후퇴이다. 이것은 부정이 아니라 방어이며 무관심이 아니라 감정의 무게를 스스로 견디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다. 그는 당신을 향한 감정이 커지는 만큼 자신이 상처받을 가능성도 커진다고 느낀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갈수록 두려움도 함께 커진다. 이러한 심리적 역설 속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춘다. 마음은 달려가고 싶은데
몸은 멈춰야 한다고 말한다. 그 안에서 충돌이 생기고 그 충돌이 그의 모든 행동에 반영된다. 그가 침묵할 때 그는 당신을 밀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고 한다. 그가 메시지를 늦출 때 그는 관심이 식은 것이 아니라 감정의 압박을 낮추려는 것이다. 그가 갑자기 말이 줄었을 때 그는 더 이상 흥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침묵 속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것이다. 칼 융은 인간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감정 앞에서 침묵으로 도망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남자가 과하게 느낄 때 나타나는 행동은 바로 그 침묵의 형태이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이 강한 감정이 파괴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될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 판단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소화하기 위해 멈추고 있다. 그리고 이 멈춤이 바로 남자가 가장 인간적으로 가장 진실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다. 감정이 약한 남자는 이런 순간을 겪지 않는다. 오직 깊이 느끼는 남자만이 이 무거운 침묵의 시기를 통과한다. 그가 조용해질수록 그는 더 진심에 가까워진다. 그의 침묵은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뜨겁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그의 침묵을 두려움이 아니라 깊이의 증거로 읽게 된다. 남자가 깊은 감정 속에서 일시적으로 멀어질 때 많은 여성들은 이 후퇴를 거절처럼 받아들인다. 마음속에서 오래된 두려움이 깨어나고 그 두려움은 그의 행동을 왜곡된 시선으로 해석하게 만든다. 그는 단지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인데 당신은 그 숨을 하나의 신호로 읽는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인의 행동보다 자신의 상처를 먼저 본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가 침묵하면 당신은 무언가 잘못한 것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그가 조금 덜 말하면 관심이 식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가 하루 정도 느슨해지면 마음이 변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모든 해석은 그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과거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칼 융은 우리가 타인에게서 보는 것은 종종 우리의 그림자다라고 말했다. 그의 침묵은 그의 그림자인데 당신은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찾아낸다. 해석의 오류는 관계의 가장 초반에 치명적이다. 남자의 마음이 가장 섬세하고 가장 불안정할 때 여성의 해석이 그의 감정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된다. 그는 자신이 극복해야 할 감정적 혼란을 겪고 있는 중이고 당신의 안정된 반응이 이 혼란을 부드럽게 진정시킨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과거의 상처로 반응한다면 그는 당신의 불안정성을 자신의 위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는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안정성을 관찰한다. 목소리의 떨림, 메시지의 톤, 짧은 답장에 담긴 감정, 불필요한 설명, 혹은 갑작스러운 불만, 이런 것들은 모두 당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해석의 산물이다. 이 해석은 진실이 아니라 감정의 그림자다. 해석은 두 사람 사이에서 다리를 만들 수도 있고 벽을 만들 수도 있다. 남자가 보내는 작은 신호들이 당신의 상처와 결합되면 당신은 없는 문제를 만들어낸다. 있는 그대로를 보기보다 상처 입은 눈으로 관계를 본다. 그 결과 그는 더 조용해지고 당신은 더 불안해지고 그 사이의 공간은 더 넓어진다. 이 넓어진 공간이 바로 오해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오해는 언제나 사랑보다 빠르다. 사랑은 천천히 자라지만 오해는 한순간에 자란다. 그래서 해석의 오류는 위험하다. 그것은 감정을 왜곡시키고 진실을 흐리고 아직 피어나지도 않은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 남자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여자는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두 진실이 부딪힐 때 관계는 흔들린다. 하지만 이 흔들림은 끝이 아니라 깊이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해석의 오류를 멈추는 순간 침묵은 위험이 아니라 진실의 언어가 된다. 남자의 마음이 깊어질 때 그가 가장 조용히 찾는 것은 완벽함도 아니고 화려함도 아니다. 그가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것은 당신의 감정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는 감정의 파도 앞에서 주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한 가지 질문만을 한다. 이 여자의 곁에서 나는 안전한가? 이 질문은 의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신경계가 먼저 느끼고 마음이 그 뒤를 따라간다.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에게는 행동보다 훨씬 깊은 신호가 된다. 남자가 감정적으로 열릴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많은 것을 관찰한다. 당신의 목소리가 어느 순간 흔들리는지, 말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지, 혹은 메시지의 어조가 미묘하게 변하는지, 그는 분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있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안정된 여성과 있을 때 그의 몸은 풀리고 그의 마음은 스스로 열리기 시작한다. 안정은 선택이 아니라 본능이 반응하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불안정한 반응은 그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가 잠시 침묵했을 때 당신이 급하게 의미를 묻거나 상황을 통제하려는 말투를 보이거나 갑자기 서운함을 표현하면 그는 이것을 당신의 진짜 감정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조용한 경계가 올라온다. 그의 마음은 아직 형체가 없고 아직 말이 없고 아직 확신이 없다. 그래서 불안정은 그에게 압력으로 느껴진다. 칼 융은 인간의 관계가 서로의 무의식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다. 남자는 당신의 감정보다 당신의 감정 처리 방식을 본다. 그는 당신이 감정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그 감정에 휘둘리는 것에는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감정에 휘둘린 사람은 사랑의 흐름을 망가뜨리고 관계의 방향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정된 여자는 무표정한 여자가 아니다. 감정을 숨기는 여자가 아니다. 오히려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알고 있는 여자다. 그녀의 말에는 여유가 있고 침묵에는 신뢰가 있고 반응에는 의식이 있다. 그녀는 감정이 오더라도 그것을 바로 상대에게 던지지 않는다. 먼저 스스로 숨을 고르고 그 뒤에 필요한 말을 꺼낸다. 이 작은 차이가 남자의 신경계를 깊이 안정시킨다. 안정은 남자를 끌어오는 힘이다. 당신이 자신 안에 중심을 갖고 있을 때 그는 그 중심에 머무르고 싶어진다. 안전을 느끼는 남자는 마음을 더 크게 연다. 그리고 그 마음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에게 방향을 잡기 시작한다. 남자가 너무 깊이 느끼기 시작할 때 그의 외적인 움직임은 종종 당신이 예상하는 것과 정반대로 나타난다. 마음이 강하게 끌릴수록 그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선다. 이것은 무관심의 징후가 아니라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강도의 감정이 갑자기 그의 내부로 밀려오기 때문이다. 남자의 사랑은 종종 말이 아니라 방어로 시작된다. 이 방어는 당신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무의식적 시도다. 그는 감정이 자신을 흔들어 놓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 어린 시절부터 남자는 울지 말라고, 약해지지 말라고, 드러내지 말라고 배웠다. 그래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는 방향을 잃는다. 눈빛은 더 깊어지지만 행동은 더 조심스러워지고 말은 더 신중해진다. 그가 멀어진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이 실제로는 그의 내면이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는 순간이다. 이때 나타나는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의 홍수를 정리하려는 그의 방식이다. 그는 자신을 진정시키고 당신이 불안해하지 않는지 살피고 이 감정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조용히 분석한다. 그의 마음은 이미 움직였지만 그의 정신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잠시 멈춘다. 이 멈춤은 당신을 잃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다. 칼 융은 감정이 깊어질 때 인간의 내면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혼란이라고 말했다. 혼란은 사랑의 적이 아니라 사랑의 시작이다. 남자는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당신이 왜 특별한지, 왜 마음이 불안정해지는지, 왜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감정이 흔들리는지. 그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에서는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고 있다. 당신이 이 시기에 보이는 반응은 매우 중요하다. 당신이 안정된 에너지로 그를 바라볼 때 그는 비로소 이 감정이 안전하다고 느낀다. 당신의 여유로운 말투, 섬세한 침묵, 과하지 않은 기대는 그에게 신호를 준다. 이 감정은 파괴가 아니라 성장이라고. 그가 물러나는 동안 당신이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그는 다시 돌아올 용기를 얻게 된다. 남자가 느끼는 깊은 감정은 약함이 아니라 그의 진실이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이 진실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안정과 이해는 그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등불이 된다. 당신의 평온함은 그의 두려움을 중화시키고 당신의 일관성은 그의 혼란을 천천히 정돈한다. 이렇게 남자는 큰 감정을 가진 만큼 큰 사랑을 줄 준비를 하게 된다.
남자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가장 위태로운 순간은 그가 침묵하거나 조금 거리를 둘 때다. 이때 많은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최악을 상상한다. 그가 식은 건 아닌지, 관심이 사라진 건 아닌지, 마음이 떠난 건 아닌지.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관계의 길이 갈라지는 지점이다. 왜냐하면 남자가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은 거부가 아니라 두려움의 움직임이고 많은 여성들이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의 행동을 불안의 렌즈로 보면 모든 것이 위협처럼 보인다. 그의 짧은 대답은 냉담함으로, 그의 늦은 메시지는 무관심으로, 그의 조용함은 철수로 느껴진다.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는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감정은 이미 혼란에 빠진다. 그리고 이 혼란은 곧 반응이 되고 그 반응은 그에게 또 다른 신호로 돌아간다. 신호는 말한다. 나는 안정적이지 않아. 이것이 가장 위험한 악순환이다. 남자의 보호 본능과 여자의 해석 본능이 충돌하는 순간이다. 남자는 조용함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싶어 하고 여자는 그 조용함 속에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읽는다. 둘 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둘 다 자신의 과거 경험으로 인해 만들어진 자동 반응이다. 칼 융은 말하기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감정은 외부 상황을 통해 우리를 공격한다고 했다. 남자의 침묵이 당신의 오래된 상처를 자극할 때 당신은 남자를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림자에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감정이 갑자기 과해지고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고 말투에 예민함이 스며든다. 남자는 이를 본다. 그는 당신이 불안하다는 것을,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그는 그 원인을 모른다. 그에게는 당신이 갑자기 변한 것처럼 보인다. 이 순간의 오해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든다. 당신은 그가 거리를 둔다고 느끼고 그는 당신이 불안을 폭발시키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당신은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그는 당신 옆에서 자신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둘 다 사랑하고 있지만 사랑이 서로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있다. 이 위험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해석 대신 의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의 행동을 당신의 불안에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그는 당신을 떠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라앉히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는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전에 자신을 정리하고 있을 수 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볼 수 있을 때 당신은 불안이 아닌 성숙함으로 반응하게 된다. 그리고 남자는 당신의 진정성을 느끼고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낀다. 이것이 오해를 신뢰로 바꾸는 힘이다. 남자가 마음속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을 때 그가 가장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은 당신의 반응이다. 말이 아니라 반응, 설명이 아니라 존재감. 그는 당신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감정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당신이 자기 자신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본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유지할 때 그는 놀랍도록 빠르게 안정된다. 왜냐하면 남자가 사랑을 느낄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감정적 혼란 속에 자신을 잃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여성의 가장 강력한 힘은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여유 있는 목소리로 대화할 때 그의 방어는 자연스럽게 내려간다. 당신이 침착한 태도로 그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는 깊은 안도감을 느낀다. 당신이 그의 침묵을 해석하려 하지 않고 그저 공간으로 받아들일 때 그의 마음은 다시 당신 쪽으로 향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여성과 마주하면 남자는 마치 따뜻한 바람을 맞는 것처럼 느낀다. 그녀의 말은 부드럽지만 단단하고 그녀의 침묵은 비어있지 않으며 그녀의 에너지는 잔잔한 호수 같다. 감정이 흔들려도 곧 중심을 찾는 그녀의 모습은 남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나는 나를 잃지 않는다. 그리고 너 때문에 흔들리더라도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이러한 여성의 태도는 남자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강한 신뢰를 일으킨다. 그녀가 감정적 폭발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녀가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자신이 충분하다고 느낀다. 그녀가 그를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열릴 용기를 얻게 된다. 칼 융은 관계의 진정한 성숙은 반응이 아닌 응답이라고 말했다.
반응은 과거의 상처에서 나오고 응답은 현재의 의식에서 나온다. 여성이 의식으로 응답할 때 관계는 혼란에서 벗어나 깊어져 간다. 그리고 남자는 그녀의 일관성 속에서 자기 감정을 더 깊이 탐색할 수 있게 된다. 남자는 바다와 같다. 표면은 요동칠 수 있지만 깊은 곳에는 항상 조용한 흐름이 있다. 여성의 일관된 존재감은 그의 바다를 잔잔하게 만든다. 그녀의 안정은 그를 단단히 붙잡아주는 닻이 된다. 그녀의 차분함은 그를 집으로 이끄는 길이 된다. 그리고 그는 점점 더 자신 있게 그녀에게 다가오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결국 깨닫기 때문이다. 그녀는 폭풍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것을. 남녀 관계에서 가장 취약한 순간은 서로가 이미 마음으로 끌리고 있으면서도 아직 그 감정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초기의 단계다. 이 단계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결정적이고 훨씬 더 섬세하며 가장 작은 오해 하나로도 무너질 수 있는 시기다. 남자는 마음이 열리는 과정에서 가장 조심스러워지고 여자는 안정과 확신을 가장 갈망하게 된다. 바로 이 비대칭적인 감정의 흐름 때문에 이 단계는 불안과 기대, 두려움과 희망이 가장 강하게 교차하는 시기다. 남자는 이 시기에 조용히 당신을 관찰한다.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작은 변화에 어떻게 흔들리는지, 불확실성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를 본다. 그가 깊어질수록 말을 줄이는 이유는 어느 날 갑자기 관심이 식어서가 아니라 감정의 무게를 조심스럽게 다루기 위해서다. 동시에 당신은 그의 변화가 두려움을 자극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신호를 찾고 싶어진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 문장 하나, 답장의 텀 하나를 마음의 렌즈로 확대하게 된다. 이때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문제는 두 사람이 서로의 침묵을 서로에 대한 판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남자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멈추고 여자는 그 멈춤 속에서 위협을 느낀다. 여자가 그것을 불안으로 반응하면 남자는 그 불안을 자신의 책임처럼 느끼고 다시 한번 조심스러워진다. 이 악순환은 둘 다 진심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흔든다. 칼 융은 초기 관계에서 드러나는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무의식의 언어라고 했다. 즉, 이 시기에 서로에게 보이는 모든 작은 반응들은 실제로는 과거의 상처, 오래된 방어, 배운 패턴들이 표면으로 떠오르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단계는 가장 중요한 정서적 시험대가 된다. 두 사람이 서로의 그림자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관계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여성이 그의 불확실성을 개인적인 공격이나 철수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남자의 감정은 단선적이지 않고 남자의 사랑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향해 가는 길을 천천히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에 당신의 과도한 질문, 조급함, 감정적 요구는 그의 속도를 무시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침착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 그는 그 자리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의 일관된 에너지는 그에게 생각할 시간과 감정을 정리할 공간을 준다. 그리고 남자는 안정된 공간 속에서 가장 깊이 열린다. 초기의 이 섬세한 단계는 위험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기회이기도 하다. 제대로 지나가면 두 사람은 그 어떤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는 토대를 얻게 된다. 남자가 진정으로 끌리는 것은 외적인 화려함도 아니고 완벽한 외모도 아니다. 그가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말없이 전해지는 한 가지 평온이다. 당신의 에너지가 차분하고 마음이 고요하며 감정이 균형을 가진 순간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낀다. 이 안도감은 단순한 편안함이 아니라 그의 신경계가 즉시 알아채는 안전의 신호다. 남자는 아름다움에 이끌릴 수 있지만 평온에 머무른다. 그가 마음을 열기 시작할 때 평온한 여성의 존재는 그의 두려움을 누그러뜨리고 느려진 호흡을 다시 고르게 만든다. 당신이 조급함 없이 대화를 이어갈 때 그는 무의식 깊은 곳에서 말한다. 나는 이 사람 옆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일 수 있다. 평온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품을 수 있는 힘에서 나온다. 당신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알 때 그는 비로소 깊은 연결을 느낀다. 남자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사랑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혼란을 두려워해 사랑에서 멀어진다. 그래서 평온한 여성이 주는 감정적 안정은 그에게 매우 특별하다.
그녀는 그에게 확신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그를 바라봐 준다. 그녀는 그의 감정의 속도를 재촉하지 않고 그의 침묵을 결핍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녀는 단지 존재한다. 이 존재감이 남자의 마음을 가장 조용하게 흔든다. 칼 융은 사람은 결국 자기 안에서 찾는 것을 타인에게서 느낄 때 사랑을 경험한다. 고 말했다. 남자가 평온한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그녀의 안정된 에너지가 그가 평생 찾고 있던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녀가 가진 고요함 속에서 그는 자신의 가능성을 본다. 그녀의 안정 속에서 그는 자신의 감정이 혼란이 아니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본다. 평온한 여성이 끌어당기는 힘은 조용하지만 강하다. 그녀는 노력하지 않지만 그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머문다. 그녀는 요구하지 않지만 그는 그녀 곁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녀는 말이 많지 않지만 그의 영혼은 그녀 안에서 안식처를 찾는다. 이것이 남자를 가장 깊이 끌어당기는 힘이다. 평온은 매혹을 넘어 집이 된다. 세상은 남자들이 단순하고 정직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을 좋아하면 사라진다고들 하죠. 하지만 마음의 진짜 작동 방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진정으로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하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지고 더 조심스러워지고 때로는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감정이 깊어질수록 말은 줄어들고 믿음은 흔들리고 행동은 더욱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침묵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이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강렬한 감정은 그를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줍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을지, 무엇을 드러내야 할지,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가장 어려운 부분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말하는 대신 참는 법을, 자신을 표현하는 대신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커질수록 본능적으로 속도를 늦춥니다. 그는 더 조심스럽고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당신을 더 조용히 알아차립니다. 이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그의 진정한 감정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칼 융은 의식은 진실을 피하려 하고 무의식은 진실을 드러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감정을 숨기지만 에너지로 표현합니다. 시선, 호흡,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 말의 멈춤, 이 모든 것이 말로 표현되지 않은 진실입니다. 그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울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에게 익숙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의 깊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순은 당신에게 혼란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바로 이러한 모순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느끼기 시작할 때 그들은 직설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입니다. 그들은 불안하고 조심스럽고 정직하기를 갈망하지만 여전히 용기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러한 불완전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은 선언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사랑은 과정으로 천천히 깨어난다. 남자는 당신에게 감정을 고백하기 오래전에 이미 내면에서 여러 번 그 고백을 연습하고 숨기고 다시 느끼고 또 도망친다. 말은 마지막에 나온다. 감정은 훨씬 더 먼저 움직인다. 그는 당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당신을 기준으로 자신을 재정렬하고 있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방식, 당신의 말에 반응하는 침묵,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에너지의 흐름, 이 모든 것이 말 이전에 나타나는 사랑의 징후다. 사랑은 명확하지 않게 시작된다. 사랑은 조용한 불안으로, 설명할 수 없는 끌림으로, 그리고 왜 이 사람이 내 안에 이렇게 크게 들어오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다. 이 질문은 그가 당신에게 무언가 말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다. 말보다 먼저 그의 무의식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칼 융은 무의식은 언제나 먼저 알고 의식은 나중에 따라간다고 했다. 남자의 사랑도 그렇다. 그의 무의식은 이미 당신을 향해 열리고 있는데 의식은 아직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한다. 그래서 그는 행동이 일정하지 않고 말을 아끼고 때로는 가까워졌다 멀어지는 방식으로 사랑을 배운다. 그는 당신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느낀다. 그는 느낀 후에야 이해한다. 그리고 이해한 후에야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사랑은 선언이 아니다. 사랑은 과정이며 그 과정은 말보다 깊고 조용하며 복잡하지만 진실하다. 사랑은 천천히 형성되는 신뢰의 이동이다. 그의 마음이 서서히 당신 쪽으로 기울어지는 과정을 눈으로 보지 못할 뿐 느낄 수는 있다. 그가 당신에게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이 이미 당신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사랑은 그렇게 시작된다. 선언이 아니라 방향으로. 신뢰는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뢰는 마음이 스스로 열릴 때만 생긴다. 남자는 강요 앞에서 마음을 닫고 안정 앞에서 마음을 연다. 그래서 그가 당신과 함께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그는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에너지를 본다. 당신이 조용히 서 있는 방식, 감정이 흔들릴 때 호흡을 가다듬는 방식, 상황이 불확실할 때도 자신을 잃지 않는 방식. 그 모든 것이 말보다 진실하게 그에게 닿는다. 남자는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기 전에 상대가 그 취약함을 안전하게 받아줄 수 있는지 본다. 그것은 시험이 아니라 본능이다. 어린 시절의 상처, 과거의 실망, 실패했던 감정들이 그를 더 조심스럽게 만든다. 그래서 그는 당신이 안정된 사람인지, 당신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감정이 고조되는 순간에도 상처를 던지지 않는 사람인지 조용히 관찰한다. 칼 융은 타인은 우리의 그림자를 깨우는 존재다라고 말했다. 남자는 당신 앞에서 자신의 그림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핀다. 불안이 올라오는지, 평온이 생기는지, 기댈 수 있는 안정이 느껴지는지, 그는 이 모든 것을 말없이 체감한다. 당신이 평온할 때 그는 당신을 신뢰하고 싶어진다. 당신이 자신을 강제로 열라고 하지 않을 때 그는 스스로 열리고 싶어진다. 강요는 마음을 닫게 하고 안정은 마음을 눕힌다. 억지로 얻는 신뢰는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나 영혼에서 우러나온 신뢰는 천천히 그러나 깊게 자리 잡는다. 그는 당신이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존재 자체로 제공하는 안전함을 보고 마음을 연다. 신뢰는 설명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신뢰는 느껴져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가 그 감정을 느끼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다. 남자는 말을 통해 여자를 이해하지 않는다. 그는 그녀의 감정을 통해 그녀를 느끼고 그녀의 안정성을 통해 그녀의 영혼을 본다. 그래서 그가 당신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당신의 외모도 당신의 말투도 아닌 당신의 감정적 진동이다. 그는 당신의 눈빛 속에 일관성이 있는지, 당신의 호흡 속에 평온이 있는지, 당신의 침묵 속에 혼란이 아닌 존재가 있는지를 느낀다. 이것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다. 무의식이 무의식을 읽는 방식이다. 그가 불안할 때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는 당신을 빛처럼 느낀다. 외부 상황이 혼란스러워도 당신이 감정의 중심을 유지한다면 그는 당신 곁에서 방향을 찾는다. 당신의 안정성은 그가 도망치고 싶던 순간에도 머물고 싶게 만든다. 이것이 감정적 등대다.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빛, 파도가 밀려와도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는 존재. 칼 융은 내면의 질서가 외부의 혼돈을 이긴다고 말했다. 당신의 안정성은 결코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훈련된 내면의 질서다. 자신의 감정을 잡고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자신의 상처를 누르지 않으면서도 폭발하지 않는 힘이다. 이 힘은 소리 없이 전달된다. 억지로 보여줄 필요도 없다. 그는 느낀다. 그리고 그 느낌은 다른 어떤 매력보다 더 오래 남는다. 남자는 완벽함에 끌리지 않는다. 그는 안정성에 끌린다. 완벽한 사람은 그에게 부담이 된다. 하지만 안정된 사람은 그에게 안식을 준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순간, 그는 당신이 단순한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한다. 그의 테스트는 늘 이것을 향한다. 너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너는 내가 취약할 때 무너지지 않는가? 너는 나의 혼란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 질문들은 그가 의식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다. 그의 무의식이 묻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안정성은 하나의 답을 내놓는다. 나는 내 중심에 머무를 수 있다. 이 대답을 느끼는 순간
그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진다. 남자가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미묘한 순간에 많은 관계가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지만 동시에 심오합니다. 여자가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면 그녀는 그를 조급하게 만들고, 조급함은 그를 질식시킵니다. 사랑은 흐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순간 사랑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초기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통제하려는 충동인 이유입니다. 남자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서 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천천히 다가오며 그 접근이 안전한지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이때 당신이 그를 압박하거나 무슨 일이야? 왜? 무슨 문제야? 와 같은 다급한 질문으로 그의 감정을 끌어내려고 하면 그는 필연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그의 호흡 리듬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의 사랑은 멀어 보일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우리가 그림자를 통제하려고 하면 결국 그림자에 지배당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내면의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불안은 말로 그를 억누르려 하고 안심시켜 달라고 요구하며 사랑을 보장하라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압박 속에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압박은 그의 자아를 뒤흔들고 본능을 경계하게 만들며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당신이 관계를 통제하고 그의 감정의 방향을 조종하고 대화를 강요하려고 할 때 그는 여기서 나는 안전하지 않아 라고 느낍니다. 그는 분명히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의 영혼은 물러날 것입니다. 사랑은 흐름이며 그 흐름은 안전 속에서만 커집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를 따라가거나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중심을 잡고 그 흐름을 허용하며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관계는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그 공간이 될 때 그 공간은 저절로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통제는 사랑을 방해하지만 공간은 사랑을 초대합니다. 사랑은 설득이 아니라 허락에 관한 것입니다. 남자는 사랑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사랑 속에서 자신을 잃을까 두려워 도망친다. 그래서 그가 진짜로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은 당신이 그를 설득했을 때도, 압박했을 때도, 증명하려 했을 때도 아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이유로 전진한다. 당신 곁에서 마음이 편안해질 때 이 평안은 큰 행동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작은 것들에서 생긴다. 당신이 침착하게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서둘러 결론을 요구하지 않는 순간, 그의 침묵을 해석하려 애쓰지 않고 그 침묵 옆에 그냥 존재해주는 순간, 이 순간들이 그의 마음을 연다. 그는 분명히 말하지 않겠지만 그의 내면은 말한다. 여기라면 괜찮아. 칼 융은 사랑은 영원히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잘한다고 했다. 남자는 당신의 얼굴보다 당신이 내뿜는 정서적 안정감을 먼저 느낀다. 얼굴은 아름다울 수 있다. 몸은 매혹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을 진정시키는 것은 당신의 감정이다. 당신의 성숙함, 당신의 침착함, 당신의 중심이다. 이것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에게 두려운 것은 사랑 그 자체가 아니다. 두려운 것은 사랑 속에서 경험하게 될 자신의 취약함이다. 그리고 당신의 안정성은 그 취약함을 감싸는 그릇이 된다. 그가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고 느낄 때 그는 처음으로 진짜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순간 남자는 깨닫는다. 당신은 위험이 아니라 쉼터라는 것을. 당신은 혼란이 아니라 질서라는 것을. 당신은 의심이 아니라 평온이라는 것을. 그때 그는 선택한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방향은 당신이다. 남자는 사랑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평화를 향해 움직인다. 그리고 당신이 평화라면 그는 머무를 것이다. 사랑의 시작은 언제나 조용하다. 남자는 말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에너지로 드러내고 침묵으로 드러내고 머물고 싶은 마음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당신이 그의 영혼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는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평온에서 드러난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의 마음이 가라앉는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신호다. 사랑의 본질은 평화다. 평화는 영혼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존재한다. 칼 융은 우리는 무의식이 선택한 방향으로 끌려간다고 말했다. 남자의 무의식은 말보다 먼저 당신을 향해 손을 뻗는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당신의 눈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이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의 주저함 속에 숨어 있는 진심을, 그의 침묵 속에서 울리는 작은 떨림을, 그의 불완전함 속에 깃든 용기를. 사랑은 명확함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사랑은 미묘한 균열, 조용한 느낌, 설명할 수 없는 끌림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시작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다. 감정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 상대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바로 당신이다. 남자는 안정 속에서 사랑한다. 그는 평화 속에서 다가오고, 신뢰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진실 속에서 머문다. 그의 사랑을 열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질문이 아니다. 당신의 평온이다. 그의 결정을 이끄는 것은 당신의 조급함이 아니다. 당신의 안정이다. 그는 말이 아니라 느낌을 따른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사랑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사랑 속에서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 안전함의 공간이 될 때 그는 더 이상 시험하지 않는다. 숨지 않는다. 회피하지 않는다. 그는 선택한다. 당신을.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선택이다. 그리고 평온은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